자, 이제 다음 나가겠습니다. 챕터 3입니다. 한용숙류 승무의 원형과 특징. 한용숙류 승무에서의 본질을 이루는 지숙기는 한국인 고유의 몸관을 담보한다. 몸관은 그 민족이 몸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특유의 관점을 말한다. 수많은 국가와 민족에게는 그들 고유의 몸관에 의하여 춤예술을 발전시켰다. 예를 들어 발레는 무대를 전제로 탄생하였다. 따라서 발레에서의 몸관은 철저히 대타적 입장이다. 관객에게 아름답고 우수하게 보이기 위하여 토슈즈를 신어 키를 크게 보이게 하거나 타이즈를 입어 몸의 선을 강조하며 시선을 올려 관객에게 드라마의 감정과 내용을 전달하려 노력한다. 이러한 발레는 세계 대부분의 무용 학교에 받아들여져서 기초로서 학습되고 있다. 이것은 서양 무대 예술의 산물인 발레의 대타적 관점이 주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수많은 소수민족의 언어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영어가 대신하는 것과 유사하다가 한 문장입니다. 근데 조금 약간 어색한 얘기가 나왔죠. 대타 개념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 무용, 예술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실존 철학에서 나온 샤르트르의 존재와 무라는 곳에서 샤르트르가 인간 존재의 관점을 네 가지로 나눠요. 그 중에 하나가 무, 즉자, 대자, 대타입니다. 여기서 이제 써 있는 거를 보면 즉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무라는 것은 그냥 굉장히 좀 철학적인 이제 그런 부분이지만 즉자라는 것은 살아있는 그냥 그냥 즉자적인 그냥 나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면 대자라는 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자가 그냥 이 살아있는 인간 존재로서의 실존으로서의 나라면 대자는 뭐냐? 의식으로 인식되어진 납니다. 그래서 보통은 즉자 이렇게 하면은 조금 그 의식이 빠진 상태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보통 즉자 대자라는 얘기를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학회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대타예요. 이 대타는 예술에서 빠질 수가 없는데 대타 존재라는 것은 뭐냐면 남의 시선으로 보여진 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용가들은 무대 위에서 남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걸로 돈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대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을 살면 세계관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듯이 무대 예술에서 나왔다고 다 대타적인 존재로만 볼 수는 없는, 그러니까 대타적 입장에서만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지금 그거를 발레나 현대무용과 틀린 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레 같은 경우에는 몸을 확대하고 시선을 올려서 대타 존재로서 남이 나를 바라보는 데에서 정확하게 그거를 하고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죠. 현대무용도 마찬가지로 무대 위에서 만들어진 공연입니다. 근데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한국 춤은 약간은 그런 경우와 틀려요. 이게 바로 한국 춤의 원형 그리고 또 지숙기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반하여 한용숙의 몸짓 속에는 즉자 대자적인 세계관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래를 향하는 시선이다. 다시 말해서 승무가 관객을 전제로 한 예술 춤임에도 불구하고 즉자대자적으로 스스로의 움직임에 집중함으로써 관객에게 파토스를 불러일으키는 고도의 기술이다. 이러한 면에서 한용숙류 승무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네, 이제 조금 이따 특징을 얘기할 텐데요. 여기서 또 제가 즉자대자적이라는 거는 뭐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무대 예술이기도 한데 그 한국의 뭐 탈춤이니 기방윤이 아니면은 뭐 범패니 모든 곳에서 나타나는 그 몸의 일반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떨구어진 시선이에요. 일단은 시선이 떨구어집니다. 근데 이게 왜 떨구어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그
대상도 중요하지만 스스로에게 집중을 하려는 노력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떨어진 시선, 만약에 대타적인 게 중요했다면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상대보다 우월하게 상대를 쳐다봤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를 시선이 떨어진다는 거는 즉자대자적인 자기 내면의 성찰을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파토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저는 파토스는 그 그리스어로는 비애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제가 헤겔미학에서 읽었습니다. 파토스를. 그러면서 이건 너무 멋진 거다. 그래서 그 파토스라는 의미는 이 감상자에게 예술적 감동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 내면적인 그 무엇, 이거를 파토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헤겔이 만들어 놓은 용어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였는데, 제가 이제 그 파토스의 감동을 받은 거는, 헤겔 미학에서, 본 겁니다. 근데 이러한 파토스가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거의 비슷해요. 뭘까요?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전통 그 판소리에서 이런 그늘이라는 말씀 혹시 들어봤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 그 수양 어머니였던 한농수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김현식 노래를 듣고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김현식 노래에 그늘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그늘이 파토스가 비애라는 것처럼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약간 우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한테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감동을 주는 그 무엇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파토스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그래서 파토스가 그늘이 있는 춤, 그늘진 소리, 이거는 정말 예술가에게는 최고의 찬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우리 수학들도 해서 그늘진 춤을 추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1. 이제 아까 원형과 특징을 얘기하면서 승무의 특징을 제가 세 가지로, 두 가지네요.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거를 한번 두 가지가 아니네요. 두 가지가 맞습니다. 두 가지로 나눴고 1번 원형적 측면에서의 전수곡을 또 두 개로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원형적인 측면에서의 전수곡을 이제 그 특징으로 본 겁니다. 1. 영상을 통해 본 전수곡의 순서는 동일하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판이나 완판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적어도 확인된 그런 이제 누구나 다 똑같이 추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985년에 한용숙과 정재만, 박재희와 함께한 영상은 그 외의 다른 2세대 이수자들과 함께한 승무와 합체한다. 또한 1994년 영상을 포함하여 한용숙이 작고 후 이혜주가 보여준 승무의 순서와도 정확히 일치하고 있으며 다른 2세대와의 합동 공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한용숙류 승무의 완판은 이 전수곡의 형태로 파악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특히 이혜주가 11명의 3세대들과 함께 공연한 승무 수련, 그러니까 1994년 호암아톨에서의 이제 저도 참가한 공연입니다. 에서도 이혜주의 반주로 공연된 3세대의 순서가 동일함으로써 이때까지는 승무 전수곡의 형태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순서와 장단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추는 승무를 기본으로 해서 그러니까 음악 전문가에게 요청을 해서 이제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불이 3마루 36장단, 반연불 8장단, 늦은 타령 53장단, 잦은 타령 10장단, 국거리 7마루가 되면서 91장단, 잦은 국거리 6장단, 국거리 25장단, 잦은 국거리 4장단, 북노름 55장단, 당악 106장단, 국거리
19장단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은 장단 편성은 11장단이 대풍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단을 이 공연 앞에 저는 뭐 뜻밖이었어요. 이런 게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일일이 기록 안 해도 좋았을 텐데. 근데 김기화 선생님의 그 토론자로 나오셨던 박은영 교수님, 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님이, 박은영 교수님이 그때 1972년 지정 당시 승무 전체 구성 과정을 여기에 놔두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표기해 두셨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연불 36장당, 잦은 연불 8장단, 타령 53장단, 잦은 타령 12장단, 국거리 91장단, 잦은 국거리 6장단, 국거리 25장단, 벚꽃당학 53장단, 뒷국거리 19장단입니다. 자, 제가 빼놓은 것과 비교하면 잦은 타령만 제가 10장단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12장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법고 당학이 53장단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북노름이랑 당학을 뺐는데, 당학을 106장단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106장단이 된 것도 보통 당학이, 4마루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좀 비슷한 동선이 있고, 이 전판을 추다 보면 조금 이제 그런 게 엮이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러니까 한 마루를 약간 빼고 추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106장단인데, 박은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법고 당학 합쳐서 53장단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조금 한마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가 맨 처음 발표회를 1989년도에 국립국악원 우명당에서 제 첫 발표회를 합니다. 그때 인사말을 써주신 분이, 그러니까, 정병호 교수님이셨는데, 당시 제가 정병호 교수님을 찾아갔을 때, 그분이 이제 한옥 선생님을 존경하는 것도 있지만, 당학에 대해서 의심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 당학이라는 게 있었냐. 왜 당학이라는 게 당학이라는 춤이 있었냐. 임해방이나 임해방류나 다른 류에서 보면, 당학은 그러니까 소리로 편성이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돼 있느냐 했을 때 저랑 동석을 했던 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약간 거기에 의문이 그러니까 궁금증이 있었죠. 실제로 당학이라는 게 있었나 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혜주 선생님이 저희한테 공부를 하라고 준 테이프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전수곡 하고 가로 열고 당학 빼고 당학 없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병호 선생님께서 당학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던 거는 사실인 것도 같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당학은 어려워서 직접 배웠다는 얘기를 잘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요즘은 뭐 너무나 잘 돼. 1972년도, 그러니까 69년도에 문화재 지정이 되셨으니까 72년도 영상에 당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영숙류의 특징은 당학이 춤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 이거는 모자란 것이 아니고 남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변별적으로 특징적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훌륭하다는 거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승무 북노름이에요. 근데 저도 얼핏 들은 얘기로는 한영 선생님이 북은 뭐 알아서 배워라 뭐 이렇게까지도라도 말씀을 하셨다 그러는데, 저희는 초기에 전판을 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하나도 바꾸지 않고 치고 있는 법고의 자진 국거리가 사실은 영상에 보이는 그러니까 이리저리 바꿔가면서 추시니까
그 한영 선생님도. 근데 치시는 거에 좀 가장 근접한 그런 패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학도 보존돼야 되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이 되는 그러니까 법고, 노름, 북노름도 보존의 가치가 있고 꼭 보존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2. 한영숙의 승무는 당학이 춤으로 편성되어 있다. 바로 제가 지금 방금 한 얘기네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정병호 선생님 얘기가 나오네요. 98년 무용이론가 정병호는 본 연구자와의 대담에서 한영숙의 승무 중 당학이 실제로 춤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에 의문을 표시한 적이 있다. 네, 이제 이렇게 됐고요. 예, 또 중요한 게 있네요. 또한 이해주에 의하면 정병호는 병석에 있던 한영숙에게 이수자들이 추는 춤의 순서를 확인받았다고 하는데 이때 당학이 빠져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학이 없었기 때문에 정병호 선생님이 당학이라는 게 진짜 있었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72년 영상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2세대 이수자들이 당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영숙 승무의 북노름은 당학이 춤으로 편성되었을 때 완성되어진다. 특히 한영숙류 북노름은 자진몰이로만 편성되어 있으며 그 뒤에 이어지는 당학은 춤으로 연결되어진다. 따라서 한영숙은 당학을 추지 않을 때 자진몰이 부분만 연주하고 승무를 마무리하는데, 이것은 애초부터 한영숙류 승무가 당학 부분을 춤으로 편성하여 내려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진몰이로만 편성된 한영숙의 북노름은 정확히 전승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한때 승무에 있어서 당학은 북으로만 연주되는 것이라는 오해가 있었는데, 이 때문에 한영숙의 그것이 예술적으로 뒤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모든 승무 중에서 당학이 춤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한영숙만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가 구사한 자진몰이 부분의 북노름 역시 춤으로 편성된 당학과 가장 잘 어울리는 조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한영숙의 북노름은 당학과 함께 계승할 당위가 생기는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